안녕하세요. 마리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PX 파일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GPX 파일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GPX Exchange Format, 그러니까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이 관련해서 그 전지구 위성으로 어떻게 지구상의 한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지는 제 채널에 장비 리뷰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또 해 놓겠습니다.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간의 GPS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XML 기반의 개방형 표준 포맷이다. 많이 찾아보면, 예, 여기 제가 찾아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XML이 이렇게 태그에서 정보들을 텍스트로 다 기록한 겁니다. 예, 제이슨 포맷도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머리 아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느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녀온 발자취의 기록입니다. 그 발자취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 당연히 시간, 기록한 시간이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어떤 지점, 나의 관심 지점, 거기서 요즘에는 다 이제 기능이 있죠. 이 지점은 내가 기록한다 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목적지로 가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경로. 우리가 어떤 뭐 종주 산행을 갈 때 그 종주 산행의 GPX 파일을 그 다운받아서, 물론 누군가 만들어 주신 그런 것들이죠. 그걸 참고하게 되죠. 그게 이제 루트입니다. 그 루트는 뭐고 트랙은 뭐냐? 트랙은 새로 내가 생성하는, 기록되는 궤적입니다. 그리고 트랙 세그먼트는 연속적으로 기록된 트랙 포인트의 묶음. 그래서 뭐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GPS 신호가 끊기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럴 때 새 세그먼트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녀온 발자취를 기록한 파일, 그게 GPX 파일이고요. GPX 파일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어떤 다른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표준으로 호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이 GPX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도 프로파일 같은 걸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쉽고 좋은 도구가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GPS 기록 방식에 따라서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GPS를 써서 트랙을 기록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크게 램블러하고 트랭글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뭐 올트레이스, 그다음에 이건 스트라바죠. 요새 뭐 팻맵인가 하는 거하고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스트라바 많이 쓰고 있고, 또 릴리브, 릴리브도 핸드폰 GPS를 쓰게 돼 있죠. 물론 이런 시기에서 만들어진 GPX 파일을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옵션이고요. 핸드폰에 장착된 GPS 신호로 만들어진 GPX 파일을 보게 되면, 일단 핸드폰에서는 이 GPS 성능을 100%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단일 밴드 수신이고요. 그 이유는 핸드폰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GPS 신호를 촘촘하게 받게 되면 이제 배터리 소모가 아주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절전 모드로 전환되게 되고, 절전 모드가 되면은 이제 기록이 끊어지거나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GPX 기록을 보면 물론 10m 간격 이하로도 기록할 수 있는 조정 바가 있어요. 램블러의 경우입니다. 다른 앱들도 아마 설정에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을 이제 촘촘하게 하면 이제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사용하기 적절치 않고요. 게다가 이제 단일 밴드, GPS 신호를 단일 밴드로 수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10분 동안 만약에 이런 경로를 제가 걸었다고 치면 기록 누적거리가 이렇게 100m가 됩니다. 예, 띄엄띄엄 기록하니까요. 이 빨간 점들이 이제 기록하는 간격이 되겠고요. 그 우측에 시계에서 기록한 GPX 파일을 열어보면
시계에서도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최대 성능은 1초마다 기록하고 멀티밴드로 수신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GPS 전지구 위성 5가지를 전부 다 수신을 하고 1초마다 간격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차이가 나죠. 얘는 촘촘하게 거의 실제 그 경로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물론 좀 기상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좀 튈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초마다 이렇게 촘촘하게 기록하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10분 동안 간 경로지만 여기서는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과대 산정이 아니고 핸드폰 GPS에서 기록한 GPX 파일이 과소 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게 만약에 뭐 10km, 20km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 그러면 이 오차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수킬로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GPS건 스마트워치 GPS건 간에 GPS 신호는 원래 수평 오차보다 수직 오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의 정확도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거는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들 오차를 줄이고 있죠. 순토나 코러스나 가민에서 초기의 제품들은 제가 쓴 거는 뭐 그 장비 리뷰에도 많이 영상이 있지만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레이블별로. 근데 이제는 제가 확인은 뭐 최신 제품을 다 확인을 못했지만 이제 많이 아마 평준화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수직 오차에 대해서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GPX 파일을 가지고 고도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GPX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초기 화면이고요. 기능에 제한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보내기 할 때 그때는 도네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굳이 뭐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F11을 눌러서 일단 화면을 최대화를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게 되면 제가 온라인에서 좀 수집해 놓은 그런 GPX 파일들이 있고요. 일단 화대종주 GPX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단에 프로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약간 영역을 여기까지 최대화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위에 있는 트랙하고 밑에 있는 고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동기화가 돼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있죠. 5, 15, 20. 눈치채셨겠지만 누적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보이는 축척에 따라서 이 숫자들이 보였다 없어졌다 합니다. 지금 축척에서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고요.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1km 간격으로 이렇게 누적거리 지점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날머리의 대원서까지 가보면 40km 지점 이 이후도 다 자세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등산 가기 전에 뭐 종주 산행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각 구간별은 이렇게 하시면 지금 좌측을 보시면 정보가 변하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요 구간의 거리, 그 다음에 상승고도, 하강고도를 다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이용하겠죠. 그리고 밑에 쪽 프로파일에서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로 위로 돌리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아래로 마우스 휠을 내리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배경 지도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스 맵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포맵, 한글 자막이 표시되는 토포맵이 있고, 요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MTV. 예, 근데 한글로는 잘 표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면 같은 거는 되는데, 네, 여기에서 지도를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기 좋은 지도로.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틸팅을 하면 이제 3D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대종주기를 이렇게 보니까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예.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하여간 이렇고요. 지금 GPX 파일을 불러드릴 때 예, 이렇게 3D에서 다시 평면으로 바꾸려면 이게 우측에 세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평면으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웨이포인트가 기록이 돼 있는데 요거는 GPX 파일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뭐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럼 번거롭고요. GPX 기록하실 때 그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요 지점마다 내가 웨이포인트로 기록을 할 거야. 이렇게 이름을 다 주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웨이포인트라고 디폴트로 해놓은 거를 계속 일단 기록하는 액션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핸드폰 앱에서 하는 거죠. 시계하고. 예, 시계에서 눌러서 웨이포인트를 계속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속성들은, 지명들은 나중에 와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그래서 등산을 계획할 때, 기획할 때, 또 다녀와서 뭔가 뭐 여러 사람과 공유하면서 설명할 때, 또 저같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유용하겠죠. 몇 가지 GPX 파일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북한산 둘레길. 예, 이렇게 북한산 둘레길이 나오고요. 여기 특히 둘레길은 이제 누적 거리가 같이 표현되면 되게 유용하겠죠. 여기 1km 지점, 2km 지점 해서 쭉 1km마다 누적 거리가 나옵니다. 예, 밑에 프로파일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GPX 파일 중에 예, 제가 다녀왔던 통도사 환종주. 예, 바로 옮겨가죠. 자, 이렇게 제가 올리는 GPX 파일들은 밑에 보시면 화면 좌측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프로파일들은 누를 때마다 탁탁 바뀌는데 위에 지도는 안 바뀌죠. 바로 이동을 하시려면 여기에서 북한산 둘레길 누르고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트랙의 중심점으로 이동합니다. 또 화대종주에서 화대종주 센터로 가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들을 좀 더 보면 이렇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굳이 알고 있으면 뭐 표시할 일은 없겠죠. 근데 요런 환종주길은 딱 보면 어디가 출발인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렇게 표시를 보면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출발지고 종착지구나 아는데 예, 요럴 때는 그냥 쉽게 음, 표현을 해두면 이렇게 화살표로 진행 방향이 이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에서 어피어런스를 누르면 이 트랙의 색깔, 두께, 투명도 같은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피어런스에서 뭐 보라색 계열로 이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하대 종주 센터 바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프로파일에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엘리베이션 프로파일 세팅스라는 또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뭐 슬로프를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령부가 어디죠? 천왕봉 이쪽이죠. 이쪽. 그럼 내가 지리산 사령부 부근에 좀 고도 그 등산로의 가파름 정도를 좀 알고 싶다 미리.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뭐 장토목서부터 할까요? 장토목이 여기니까 이렇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천왕봉까지 하면은 여기서 요 구간 제석봉으로 오르는 그 구간이죠. 가파르고 색이 진하면은 경사도가 이제 센 거고요. 이렇게 색이 연해지면은 경사도가 낮은 겁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 없고 또 사용법도 그렇게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GPX 파일을 또는 남이 만든 GPX 파일을 먼저 좀 봐서 내가 산행을 계획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간편하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좀 알아보다가 굉장히 편리한 툴이 있는 것 같아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